안녕하세요. 오늘은 답안을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전략적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험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50점 문제 하나랑 25점 문제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0점 문제 기준으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이내로 분량을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25점 기준으로는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사이로 분량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최근 경향이 분설형으로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설형으로 출제되는 배점도 각각 분량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점별로 페이지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먼저 5점 기준으로는 0.5페이지에서 1페이지 이내로 분량을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10점 기준으로는 1.5페이지에서 2페이지 사이로 분량을 잡아주시면 되시고 15점 기준으로는 2.5페이지에서 3페이지 이내로 분량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점 기준으로는 3.5페이지에서 4페이지 이내로 분량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이 5점 단위로 떨어지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뭐 8점으로 출제가 된다. 굳이 8로 소수점 나눠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10점으로 대략적으로 분량을 잡아주시고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을 잡았으면 시간 배분도 해주셔야겠죠? 25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목차 잡는 시간은 3분에서 이제 5분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인사 논문이나 경조는 50점 문제도 5분 이내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목차 작성 빼고는 답안을 작성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시면 되시는 거겠죠. 아무튼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점별로 분량을 배분하고 시간을 배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십니다. 두 번째는 분설형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넘버링을 해주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왔는데, 작년 인사노무관리 1문 기출이고요. 작년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설형으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체크할 때 무엇을 적을 것인지 넘버링을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성접근법의 1번, 행동접근법의 2번, 결과접근법의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개념과 장단점 이런 식으로 요새 문제는 물어보는 것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을 적을지 넘버링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설형으로 출제되는 취지가 물어보는 것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넘버링을 통해 체크를 하시고 반드시 목차를 구분해서 답안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사례형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인데요. 경영조직론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인사 노무관리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읽고 사례를 읽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문제를 보고 쟁점을 파악한 다음에 이 쟁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례를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규모가 출제됐고 국제화가 출제됐고 그 다음 출제된 게 조직 세태이죠. 그래서 쟁점을 먼저 이런 식으로 파악한 다음에 이 쟁점과 관련된 사례가 나오겠구나, 미리 유추해서 사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인사 노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출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받아들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당시에 브리타였죠. 근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적 개념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에서 충분히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경영학적 개념으로는 조직 내 갈등을 의미했고 반생산적 작업행동을 의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을 방지하는 방법, 반생산적 작업행동을 방지하는 방법, 내지는 인간관계 관리 기법,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차용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관련지어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중요해요. 자신감.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알고 있는 내용도 작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배운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시험장에 들어가서 충분히 답안을 작성하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잘 작성을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